2022년 8월 13일 양곤주정부 회의장에서 양곤지역공단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조정회의가 개최하였습니다. 따옹한 미얀마 전력부 장관과 양곤주지사, 양곤전력공사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지역 전력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력부 장관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수력 및 태양광 발전소 추가 설치 외에도 국경을 통한 해외 전력 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500kV 송전탑과 변전소 사업 등을 계획하면서 추가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산업 분야 발전이 국가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4일 미얀마 퍼시픽 메디컬 인더스트리즈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패크로비드 개발에 성공하고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치료 의약품으로 미얀마 식약처에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영국, 한국, 싱가포르 FDA에서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팩스로이드를 미얀마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자체 개발을 성공하였고 패크로비드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 시 사망률을 90%까지 낮추고 델타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라는 실험실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4가잉 지역 국민방위군 물류팀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짝가치 하락으로 인해 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에 악영향을 주면서 무기 구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잣으로 기부를 하고 있지만 무기 거래 시 달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잣 가치 하락은 탄약 구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알은 1,000잣에서 2,000잣 가량 인상이 되었으며 총기류는 수십만 잣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국민 지원 예산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고고학 박물관 관계자는 러시아 침공으로 지연되고 있었던 무라우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계획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 선정 결정이 2022년 6월 러시아 카잔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침공으로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무라우구 지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방문일이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2022년에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면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에 올라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유류 위기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지원을 선택하면서 러시아 유류 구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가경제정책에 따라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매, 수입, 운송 과정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달 유류 구매에 필요한 외환을 정부에 보고하고 유조선 도착 여부와 수입된 유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노소 중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기타 10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2020년 군 퇴역을 하기 전 병참 장교로 복무를 하였으며 군 부기업 미얀마 경제공사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임명된 위원을 보면 에너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스타아이 컴퍼니 CEO 홀라윈, 브라이터 에너지 산나웅 이사, 베스트 오일 컴퍼니 윈 셰 회장, 예타곤 에너지 CEO, 마웅마웅 나잉, 기업인 4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아이 컴퍼니는 미얀마 경제공사 자회사로 분합작 통신사인 마이텔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브라이터 에너지는 깐보자 그룹의 자회사로 회장인 아웅 꼬이는 집권 정당에 따라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LD 정권 당시에는 민민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상까지 수상을 하였으며 현재는 국가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베스트 오일 컴퍼니 윈시 회장은 국영 유류업체 양곤 페트로 이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예타곤 에너지는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의 아들 아웅 삐손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유류 사업에서 본격적인 가족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나웅 훌라인 위원장도 러시아 석유가 2022년 8월 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류 부족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외환 정책을 또 발표하였습니다. 외환 강제 환전 면제된 법인, 단체, 개인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 대해 100% 거래가 가능하다고 조치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은행은 면제 대상자들이 국내 시장에 외환을 판매하도록 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1개월 이내 외환을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환전업체에 재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가 외환감독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면제 대상자들의 외환거래 주선을 할 수 있지만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제업체에서는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업체, 경제특구 진출업체, 외교관 및 UN 직원,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NGO, 자이카, 국제항공사가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상무부 류나웅 차관은 수출업체들의 수익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하며 24시간 내 입금된 외환 대금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장외 시장 환율은 투기꾼들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비난을 하며 장외 시장과 관련된 기업을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길거리 음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쌀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길거리 음식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 음식 중 가장 인기 있는 아침 메뉴인 모힌가는 600잣에서 700잣으로 밥과 계란 후라이 1인분이 1000잣에서 1200잣 정도, 1300잣 정도였던 카레는 1500잣에서 1600잣으로 대부분의 아침 식사 메뉴들은 100잣에서 200잣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도 튀김없이 1000잣이었으나 일부 찻집에서는 1200잣에서 1400잣까지 인상이 되었으며 커피 믹스, 연유 인상으로 찻집 가격도 100잣에서 500잣이 인상되었습니다. 베이나웅 도매센터에서는 치킨 카레 1인분에 3,500잣을 받으며 500잣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몇백 잣의 인상에도 저소득층들은 외식을 하기에 큰 부담이 되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국가관리위원회 제19차 기자회견에서는 쪼민툰 대변인이 시장에서 생필품 매점 매석에 대해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팜유와 유류 가격의 불안정이 생필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 UN 미얀마 특사 노린 헤이저는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16일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특사는 국가관리위원회 외교부의 의전을 받아 레피도로 이동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논의를 마친 특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과의 만남이 국가관리위원회를 공식 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논의의 목적은 폭력을 완화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인도적 지원을 실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화, 경제, 사회 변화를 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사는 국가관리위원회 측에 즉각적인 폭력 중단, 정치범 석방,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인 경제학자 션터넬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호주 정부의 메시지도 같이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준수하며 공습 또는 민간인 주택에 대한 방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사는 개인적으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걱정하고 그녀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우나마웅린 외교부 장관은 특사와의 만남에서 유엔은 미얀마와 협력을 위한 접근 방식을 건설적이고 실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양곤 과학기술부산화 식품혁신센터에서 건조 과일 제품 생산 교육과정 개설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개설식에는 묘대인 과학기술부 장관, 주미얀마 중국대사관 참사관, 외교부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메콩난창 협력특별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전문가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생 5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습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및 고급 자연 건조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얀마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건조과일 품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